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수정입니다. 어제 증시 반등이 그다지 큰 유의미한 상승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간밤에 있었던 미국의 9월 소매 판매 지수와 또 기술주들의 하락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다행히 큰 폭의 하락은 아니라는 점을 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제부터 오랜만에 반등이 나와주는 로봇주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일부 테마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얼른 챙겨 가야 되지 않을까 어려운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도 먼저 미국 시장부터 국내 지수 상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장 체크해 볼게요. 전일 미국 시장도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고 모두 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9월의 소매 판매 지수가 간밤 개장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 경기가 견조하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게 됐는데요. 이는 다시 한번 국채금리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시는 부담감을 안게 되었던 모습, 그렇기 때문에 다우존스도 지금 0.04% 상승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무엇보다 기술주들의 하락이 좀 컸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사양 AI 칩을 중국으로부터 수출을 규제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저사양 칩 A800과 H800을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규제 방안으로 지금 4% 넘는 낙폭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나스닥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에 따라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 영향과 함께 오늘 국내 증시 상황도 조금은 부진하게 출발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코스피 약보합입니다. 0.09% 하락이고요. 2458.73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은 좀 더 큰 폭의 하락세 보여지고 있죠. 0.74% 하락하면서 814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어제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거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이 매수세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으로 강하게 몰렸다라는 점에서 다른 종목들은 힘을 쓰기가 쉽지가 않았었는데요. 오늘도 외인들은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소량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이 좀 더 후반으로 진행이 될수록 이 매수 물량을 좀 더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세 보이고 있죠. 개인들은 오히려 양 시장에서 매수 우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매수해주던 기관은 오늘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강한 테마 지금 살펴볼까요? 오늘 시장에서 강세 테마 히토류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히토류는 미중 무역 갈등이 나타나게 되면 주목을 받는 테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반도체 AI 칩 수출 규제 소식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서 유니온 머트리얼 등 대표적인 히토류 종목들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히토류가 아니라 또 요소수 측면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장에서 리튬 관련주들이 굉장히 부각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 먹거리가 없다 보니까 희귀 금속으로, 희귀 물질로 계속해서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온 머트리얼 요소수 관련주로도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스마트 팩토리 로봇 관련주들의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렌시스 어제부터 강한 상승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도 주목받고 있는 모습이고 핵융합 에너지 오늘 모비스나 비트로테크 같은 이 중입자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받으면서 강세 나타나고 있네요. 화이자와 면역항암제 같은 제약주들은 일부 하락하는 테마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상위 종목들 살펴볼까요?
자,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휴니드라는 종목이 20%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모비스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입자 치료 관련해서 이제 암도 치료할 수 있다. 이미 지금 한국에서도 이 기술을 가지고 암을 치료하고 있고 실제로 부작용 없이 치료를 다 완치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죠. 16% 정도의 강세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피델릭스라는 종목이 22% 정도의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대표적인 방산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따른 빅텍 종목은 4%, 5% 정도의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유니온 머티리얼 설명드렸고요. 오늘 퓨릿이라는 종목이 또 신규 상장하면서 강세 나타나고 있죠. 60% 이상의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요. 애경케미칼, 삼성전자, 삼화전기 등 다른 전기 판매 업체들도 전자 쪽도 오늘 시장에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또 개별적인 이슈로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발빠르게 포트폴리오 바꿔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또 어디에 초점 맞춰볼까요? 잠시 후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팍스 브런치 한 주의 중간 수요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시청 가능합니다. 시장이 좀 시간이 갈수록 오늘은 낙폭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반가웠었는데 또 이렇게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반전이 돼서 참 답답한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또 우리가 이럴 때 시장의 주도주 찾아 나가는 시간 가져봐야 되겠죠. 매주 수요일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대상 수상과 실전대회 다수 우수 경력을 보유하고 계신 명승부사 멘토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명성부사입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시장이 어려운데요. 그래도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또 좋은 얘기를 전하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뭐 시장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과 오늘은 약간의 시장 예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늘 이렇게 나와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시고 하락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챙겨주셨던 우리 명승부사 멘토님이십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하나씩 파헤쳐 보겠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믿고 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 이 시장 가운데서도 수익 챙겨가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증시 점검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소식도 있었고 지금 증시 계속해서 좀 어제 잠깐 반등했다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는데 지금 포커스 어디에 보고 계신가요? 네, 최근 증시 포커스를 보면요. 유가가 오르고 있죠. 네. 그리고 달러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유가와 달러가 오르고 있고 뭐 국민들도 좀 어려운 시장에서 이 대형주 특히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통스럽죠. 맞아요. 뭐 장기 투자를 하면 된다 했는데 뭐 보니까 뭐 증시 화랑 때 주로 장기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증시 화랑 때 장기 투자를 하셔가지고 증시가 3,300에서부터 2,200까지 빠진 이후 지금 2,400을 좀 이탈하려는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수가 이렇게 막 앞으로 막 쉽게 빨리 오른다.
이런 기대는 저는 없습니다. 네. 이런 기대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최근의 뭐 경제 상황이나 또한 이제 전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살아나갈 방법을 또 찾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좀 똘똘한 한 채, 똘똘한 종목들과 함께 그래도 추세가 살아있는 주식들로 옮겨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수에 대해서 뭐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네. 계속 뭐 달러 같은 어. 뭐 유가라든지 이런 상품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제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나스닥 종합 차트인데요. 나스닥 종합 차트를 보시면은 이 추세가 제가 7월 달에 네.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저도 7월 달, 8월 달에 이 미국의 주식을 이제 3월 달부터 한 6개월 정도 보유하고 있던 엔비디아 뭐 구글은 지금 저도 갖고 있어요. 구글 외에는 엔비디아 뭐 여러 가지 AMD, 애플 등등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좀 저도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니까 다시 한번 사봤다가 수익이 났다가 손실이 나고 있어서 야 미국장을 좀 손실이 나서 짧게 정리 이후에 구글 정도만 들고 있고 저는 이제 롱과 숏을 좀 병행하기 때문에 네. 과거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숏으로도 한 100% 수익이 났었습니다. 오. 테슬라 TSLQ죠. 네. 그거는 제 오픈 채팅방이나 또 제 개인 유튜브나 저 카페 영상에도 뭐 인증이 되어 있어요. 뭐 1억 투자해서 95% 났던 오. 테슬라 하락에 네. 베팅했던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어떤 시대입니까? ELW도 하고 뭐 파생도 하고 증시도 이제 개인들이 좀 불공정하잖아요. 하락에만 상승에만 베팅해야 되니까. 네네. 상당히 추세가 불리합니다. 자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요. 단기 추세가 하락 중이에요. 그래서 네. 이게 나스닥이 올라와서 야 이제 가는구나 좋겠다 해서 사시면은 물려요. 물리죠. 최근에 여기 자리죠. 반등은 나오지만 조정 국면에 있다. 뭐 중요 지지대니까 미국 나스닥도 14,000을 바로 깨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 자리도 깨질 수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시장 충격이 더 커지겠죠. 네. 그러면은 어떤 그림이 나올까? 그러면은 뭐 국내 증시도 더 안 좋은 모습일 것 같고요. 사실 미국 시장은 그나마 국내 증시보다 좀 견조한 모습일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나스닥 차트를 보니까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 움직임도 그려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증시의 반등이 아니라 바닥을 찍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많은 분들이 네. 이제 하락한 다음에 네. 반등만 나오면 바닥이라 그러잖아요. 네. 늘 바닥이래. 1년 내내 바닥이랬는데 아니 왜냐하면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잘 못 보여주는 증시 그림들을 그려나가고 있으니까요, 차트가. 예. 저는 지난 3,300부터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네. 시기부터 아 지수가 가긴 어렵겠다 하면서 투자했던 카카오나 뭐 네이버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났다 보면서 그나마 2차 전지를 좀 투자를 했었는데요. 네. 3,300에서 2,200까지 하락이 왔는데 그 와중에 반등 나올 때마다 바닥이다. 2,700에서도 바닥이다 그러고 2,500에서도 바닥이다 그러는데 2,200에서 이제 외인들이 대규모 선물과 함께 우리 주식시장에서 10조 이상의 주식을 샀잖아요. 네. 뭐 그때 이게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 크게. 저는 사실은 좀 약간의 하방 논자였는데 그래서 2,500까지 코스닥도 오히려 쇼크오버가 많이 들어왔던 게 이제 2차 전지들. 에코프로 등등 땡기면서 네. 코스닥이 큰 폭으로 상승을 줬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쪽을 다시 땡겨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만일 나스닥이 요 자리를 이탈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국 지금 보면은 이제 빚도 많고 또 신용 물량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몇 조, 네. 몇 개인들의 예. 그 가계 44조. 부채가 44조. 가계 부채가 아니라 이제 주식 담보 대출이라든지 신용 대출. 신용 물량이 네. 22조에서 44조. 지난주에 제가 질문했더니 몇백억이요? 하셨는데 좀 적게 생각했죠, 그거 제가. 44조인 거는 아무도 몰라요. 네, 이게 그러니까요. 되게 리스크 요인이다. 그래서 좀 주의를 요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추세가 꺾인 주식은 좀 비중을
오히려 좀 줄여 나가는 게 맞다고 좀 봐지고요. 네, 그럼 전일에도 우리가 시장 봤을 때 시장 지수는 올라왔는데 개인들이 또 매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좀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버티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특히 코스닥에서 네. 외국인과 기관들이 물량을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오늘도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코스닥이 개인들의 이제 지난 코로나 시기 뭐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면서 우리 증시를 떠받쳐 주면서 증시가 올랐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돈을 풀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갈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돈을 미국도 푸는 시기가 아니라 줄이고 있죠. 예,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고 특히 부동산 담보 대출이 7% 가까이 간다면은 그 뇌관을 공격하는 공매도 세력도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 어쨌건 어느 정도 리스크가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네. 달러도 좀 사두자. 네네. 뭐 제가 방송에서 인버스 사라는 말은 못 하겠고 달러 좀 사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달러가 우리나라 가용 외환 보유고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뇌관을 건드린다면은 조금 리스크가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뭐 자세한 시황이나 또 이제 매크로 지표죠. 이렇게 지수에 대해서도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것들을 매매를 통해서 수익 내는 것들이 지금 좀 편합니다. 예, 오히려 증시가 이제 추세 상단에서는 뭐 이제 인버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점에서는 레버리지라든지 네네. 왜냐하면 종목들은 질질질 흐르는 종목들이 많고 또한 이제 추세가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종목 오늘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견조하다고 느꼈던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지금 국내 시장에서 개인들이 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지까지 좀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에서 종목에 대한 투자도 좋지만 위험 부담을 안기보다는 지수가 추세를 보기 좀 더 편하니까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좀 주셨는데요. 우리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진행 중인데 이게 전쟁이 진정이 될지 확산이 될지 사실 유추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좀 적다라고 판단을 하고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겠다라고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한데 개인적인 의견으로 어떻게 보세요?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러우 전쟁도 상당히 초반에 일어났을 때 금방 끝날 줄 알았잖아요. 맞아요. 단기간에 끝난다 그랬어요. 저는 100년 전쟁 얘기를까지 하면서 이제 영국에 100년 전쟁이 있어요. 프랑스 가문하고 영국 가문하고 이제 자기의 집권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번 했는데 그게 100년이 갔습니다.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전쟁이란 게 쉽게 이해타산적으로 끝나기가 쉽지가 않고요. 거기에 뭐 저도 모르죠.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좀 무모하잖아요. 왜 전쟁을 일으켰을까? 그 배우가 뭔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시장을 세계로 움직이는 손들이 네. 연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호재는 아니죠. 그렇죠. 악재는 네. 악재고 뭐 이란 등이 좀 확전에 참전된다면은 리스크 요인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뭐 유가나 인플레이션이 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에서는 오히려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그 당당한 그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좀 되겠죠. 더 올려야 됩니다. 이 보면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7% 정도, 8% 정도까지 금리가 올라가야 물가가 잡힌다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외국으로 수출되는 거죠. 그 테일러 준칙이라고 있습니다. 테일러 네. 준칙에 의하면은 물가가 금리를 한 7% 정도 올려야지 물가가 좀 잡힌다는 건데요.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 1년에 은행에 7% 이자 놓으면은 7% 버는데 네, 그렇죠. 그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회수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좀 리스크 관리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오히려 장기 투자하는 분도 그렇지만
단기 투자하는 분들도 좀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쓰시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이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 또 우리 명승부사 멘토님 정말 뭐 단순하게 뭐 좋은 종목이다 해서 한 가지를 소개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상품이면 상품, 뭐 지수 투자면 지수 투자 여러 가지 뭐 매크로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투자 조언과 종목들을 소개를 해주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필요하실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명승부사 멘토님 전략 보실 수 있는 곳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점검을 좀 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좀 똘똘한 종목으로 투자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 해주셔서 종목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뭐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주셨고 오픈 채팅방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도체 안에서 좀 똘똘한 종목 잡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한미 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될지 그래도 이 종목들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종목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시장 수급에서 반도체와 함께 뭐 제약바이오에서 일부 테마주는 이제 등락이 심하죠. 네. 그런 쪽만 좀 살아 있고요. 어제도 이제 삼성전자를 외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를 보면은 SK 하이닉스를 보면은 엔비디아와도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를 보면은 그런가요? 뭐 최근에 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추세를 돌파하는 그림이죠. 네. 야, 하이닉스가 너무 실적이 안 좋다 했는데 이게 왜 오르지? 라고 싶은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외인 기관들의 수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는 좀 제가 볼 때 대형주 위주로 본다면은 시장 추세를 따라야겠죠. 뭐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쪽이 추세가 좀 좋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후공정 업체죠. 후공정 업체. 자, 반도체도 이제 밀집화되니까 뭔가 이제 점점 후공정이 중요해집니다. 앞으로 이제 반도체 설비가 늘어나야겠고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면은 그렇다면은 저는 한미 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이 추세를 잃지 않았다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똘똘한 주식도 이제 부동산도 똘똘한 한 채라 그러잖아요. 네. 이 강남의 아파트들은 잘 안 떨어지는데 오히려 지방이 더 떨어지고 네. 외곽으로 갈수록 그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시장도 이제 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똘똘한 한두 종목 위주로만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뭔가 코스닥 하락에 같이 휩쓸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아직 이 반도체 상승 여력 있다 말씀드리면서요.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똘똘한 종목이라고 하는 게 한미 반도체나 하나 마이크론을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이 한미 반도체도 이제 제가 지지난주에도 한미 반도체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네, 이 차트를 보면은 이 추세를 잃지 않고 상승을 주고 있어요. 제가 이 종목도 올해 내내 한미 반도체와 하나 마이크론 이 두 종목을 한 6개월, 7개월 이상 꾸준하게 이 종목에 대한 투자를 좀 말씀드리는데 아직 끝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눌림목짜리죠. 이렇게 주봉이나 월봉을 봐도 아직 상승하는 추세를 잊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시장 대안으로 이 반도체 장비주가 좀 시장 대안일 수 있다.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한미 반도체 이쪽을 말씀드리는데요. 네, 뭐 전형적인 이제 후공정 업체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건 이제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반도체 설비는 이제 증설된다. 더 이제 많아지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팔아서 뭐 장비 팔아서 얼마 벌겠냐라고 하지만 지금 시장에 대한 그나마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질 것들이 많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이제 한미 반도체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시고요. 네, 저는 제가 이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오늘 자리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이 종목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지난번 방송에 나오셔서도 반도체 쪽에서 정말 똘똘한 종목, 좋은 종목들은 추세를 꺾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미래 산업에 있어서 뭐 로봇이나 반도체들은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시장에서 워낙 관심이 많고 주목받고 있는 테마죠. 그래서 이 두 종목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수 전략 유효할 것 같고 지금까지 같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종목들 좀 미리 담아갔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방송 중에 열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미리 잡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수익률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종목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제약주들의 반등이 좀 나타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한올바이오파마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일부 또 수익을 챙겨갔었죠. 그리고 펩트론도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두 종목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 상한가를 친 이후 그 다음 날 가격적으로 본다면 한 34,000원, 4,000원대에서 야, 이 종목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3일간으로 올랐었는데 시장이 좀 꺾이면서 오늘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조정이 나오는 자리가 저는 나쁘지 않게 보여요. 오히려 오늘 자리 나쁘지 않다. 차트를 보시면은요. 좀 한번 차트를 설명하기 전에 이 한올바이오파마를 좀 설명드리면요. 네. 지난주 시간대에서도 35,000원에서 6,000원 아래에서는 뭐 매수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요 주식이 그래도 아직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뭐 등락이 좀 커서 오늘 좀 눌림이 나오지만 최근에 외국인들은 꾸준히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기회 아닌가요? 지금 매수해볼 기회인 것 같은데. 이게 차트적으로 본다면요, 좀 이격이 낮기 때문에 약간 좀 눌리는 자리들에서 이렇게 추세선을 보면은 보통 조정이 들어오고 상승 이후에 조정이 한 33,000원, 4,000원 정도까지 들어오지만 좀 지금 자리가 그렇게 썩 나쁜 자리가 아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지난 시간대에도 이제 35,000원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좀 많이 올랐던 주식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미국의 바이오 기업이죠. 네. 이뮤노반트의 기술을 이전했어요. 이제 임상일상이 자기 면역 치료제 임상일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가 올랐다가 좀 눌림목 구간에 있기 때문에 좀 나쁘지 않다고 봐지고요. 요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요 시장 규모, 자기 면역 치료제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 어려운데요. 자가 면역 치료제 예. 시장 규모?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뭐 몇 조 아닐까요? 주변에 네. 저는 이 자가 면역 증상을 앓고 있는 분을 봤어요. 관계나 제가 네, 아는 네. 지인분에 이 보면은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뭐 항생제 이런 걸 아예 못 쓰지 않나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약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난치병이라고 예전에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보면은 이 자기 몸의 세포들을 자기가 네. 공격하는. 너무 안타깝다. 그렇죠. 네. 자기 몸의 세포가 이제 나쁜 세포인 줄 알고 백혈구가 공격하는 질환들인데 대표적으로 뭐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저 원형 탈모, 크론병, 또 특히 크론병 뭐 들어보셨죠? 네. 특히 이제 당뇨병도 아이고, 네. 어떤 특정 당뇨병도 이 자가 면역 치료, 자가 면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요 임상 1상이 성공적으로 나왔고요. 요번에 한번 올랐고 2상, 3상까지 저는 꾸준히 좀 모아간다면 눌림목에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보지 않을까 싶고요. 네. 뭐 과거 셀트리온도 뭐 2만 원대, 3만 원대 뭐 등락이 컸어요. 네, 뭐 3만 원 맞아요. 갔다가 4만 원 갔다가 다시 3만 원까지 빠지기도 네. 하고. 근데 이제 장기로 보면은 셀트리온도 46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조정이 오고 있지만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가 면역 치료제 시장 규모는 그러면
200조 정도 예. 되는 건가요? 200조 정도인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뭐 펩트론도 그렇고 한올바이오파마의 경우 요 일상에 대한 아직 기대감으로 올랐던 건데 이제 네네. 2상까지는 멀잖아요. 네. 3상까지 쭉 남아 있고 그것이 성공해야지 더 오를 텐데요. 뭐 그런 등락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었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에 이제 기술을 이전했던 이뮤노반트가 미국에서는 하루에 99%가 올랐어요. 종목이.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겨우 30% 오르고 끝인가? 40% 정도 오르고 뭐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수급을 본다면은 외국인들도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도 못 올라가고 있어요.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하지만 추세를 잃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한올 좀 생각이 바이오파마 뭐 지금 매수 기회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35,000원 가격대 이하에서 매수해봐도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좀 시장의 영향 받으면서 약간 눌리고 있거든요.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되고 또 외국인의 매수까지 들어오고 있는 종목 말씀해 주셨고 앞에서 이 자가 면역 치료제 시장 말씀해 주시면서 잠깐 언급해 주신 종목이 또 펩트론이 있습니다. 펩트론도 오픈 채팅방에서 같은 이유로 좀 언급을 해 주셨었던 것 같고 우리가 또 전일에 6% 정도의 상승이 있어서 참 기분 좋게 지금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펩트론도 계속 똑같은 이유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지 전략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펩트론의 경우는 아직은 뭐 적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 기술적인 매매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요즘에 보기 드물게 뭐 6월 달부터 말도 안 되게 올랐던 네. 회사죠. 적자 기업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회사도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물질 이전 계약을 잇따라서 맺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수출 가능성이 높은 회사고요.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뭐 요 세계에서 비만 치료와 함께 탈모 치료가 완벽하게 되는 네. 아유 너무 약이 좋죠. 나온다면은 꿈의 약이죠 치료제. 약이 나온다면은 뭐 인간의 고민이 사라지겠죠. 근데 비만에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MOU랑 여러 가지 좀 수출 계약을 좀 맺었는데요. 수출 계약 내용은 원래 좀 비밀로 하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 시장에서 펩트론, 한미약품, 유한양행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차트를 보시면은 저는 지난주죠. 좀 말씀드리고 어제는 장중 8%까지 올랐어요. 오늘은 뭐 한 3.5% 내리고 있는데 등락이 하루에 4%에서 8%가 기본인 주식이라서 저는 그래도 한 4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짧은 매매. 뭐 이게 다시 막 더 크게 간다라고 지금 시장 보기는 어렵고 네. 또 매매로 좀 접근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펩트론에 대한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제약바이오 쪽에서 또 오랜만에 시장이 억눌릴 때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한올 바이오파마 그리고 펩트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잘 버텨주고 있고 우리에게 지금 약 수익이나마 좀 기대감을 가지면서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 자리에서도 여전히 뭐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함께 들어오셔서 투자해 보시면 좋겠죠. 어떻게 또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누구나 다 상관없이 우리 명승부사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런 전략들 다 챙겨 가실 수 있고 또 워낙 실전 대회에서 우승 경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방송 중에 입장하실 수 있는 기회 마련되어 있으니까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안내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뭐 제약주든 뭐 다른 달러든 지수든 투자하시면서 어려운 시간 같이 이겨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약바이오 종목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시장에서 좀 요즘에도 테마 주격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리튬 관련주들이 갑자기 뭐 상한가 기록하고 급등을 하더라고요. 이제 중국에서 리튬을 감산한다, 수출을 좀 줄이겠다라는 소식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리튬 가격이 너무 하락하다 보니까 관련주들은 힘을 못 썼었는데 이제 가격이 바닥을 찍고 중국이 수출을 안 하려고 하면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리튬 관련주들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계속 있는 상황인데요. 리튬주 그리고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리튬주라면 어느 종목을 말씀드릴까요?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어스 뭐 이런 종목들이 어제 강했죠. 근데 이제 어제 거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이 고쳐인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런가요? 하이드로 리튬 뭐 이런 주식들은. 워낙 바닥에 있었던 종목들이라. 그렇죠. 보면은 네. 이제 워낙 바닥에서 추세를 보면은 제 저항대 차트에서도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운 좋게 최근에 매수를 했던 분들이 좀 수익이 났겠지만 여기 추세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향 중입니다. 하향 중에 있어서 저는 이 추세를 다시 뚫고 올라가는 것보다 여기 저항에 걸린다. 결국은 다시 하락할 수 있다 보고요. 저는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이 종목과 좀 다르게 네. 2차 전지에서도 사마 알미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마 알미늄이요? 예. 뭐 그날입니다. 이날 좀 이제 구름대에 최근에 10월 5일이죠. 요 10월 5일 날 사마 알미늄 뭐 이 회사가 어떻게 뭐 더 좋고 뭐 앞으로 알미늄 값이 올라가고 이런 것보다 이제 기술적 지표를 통해서 이 구름대 일목에서 뭔가 제 포착에 의해서 매수 신호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목 구름대 매수 신호가 발생된 날 16%까지 올랐는데 종가는 7%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한 7% 정도였는데 14%에 보신 분들이 좀 물리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주식이 이 일목에서 매수 신호가 나고 이렇게 최근에 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주식만 좀 뭔가 사마알미늄만 특히 2차 전지 재료 관련주에서도 네네. 추세가 있다. 많이 올라와서 지금은 이제 더 단기로는 사도 수익 날 게 없지만 어쨌건 이렇게 똘똘한 몇 종목들의 돈이 좀 자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뭐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흐르는 주식들은 쇼커버라든지 네. 갑자기 매수로 인해서 오를 수 있지만 저항에 걸리면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그렇게 최근에 뭐 사마알미늄 또 아니면 이제 추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주식들 특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사고 있고 대형주로는 그쪽에 좀 관심을 두는 게 어떤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똘똘한 종목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픈 채팅방에서는 또 이렇게 단기적인 공략 가능한 종목도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방송은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수요일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또 맨날 우리가 주식시장과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리튬 관련주들 뭐 혹시 어제 담아보셨다면 사마 알미늄 같은 종목을 미리 담아서 수익 실현을 하는 날로 삼아 보셔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명승부사 멘토님과 오픈 채팅방 안에서 계속 소통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 관심 있게 또 말씀을 해주셨던 이제 종목이라기보다는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달러 오르면서 계속 수익 아주 잘 나고 있습니다. 달러 계속 가져가야 됩니까, 우리 지금? 네, 지난주 수요일 날에 달러가 많이 내렸었어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달러도 좀 눌림목에 왔다 다시 오르지 않을까 말씀드렸는데 이 달러가 오르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최근에 수요일이었죠. 여기 눌림목 자리 수요일이었는데 이 달러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추세를 보면은 이제 달러를 매수하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상품들이 있죠. ETF 상품들이 있는데 이 추세가 상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의 가치가 우리나라 이제 외환 보유고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이 환 공격을 하는
좀 환투기꾼들이 네. 지난 과거 작년 2022년이죠. 한번 공격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보시면은 달러가 엄청나게 요 달러 관련 ETF 상품입니다. 타이거 미국 달러 추세를 계속 잃지 않고 꾸준하게 올라왔죠. 꾸준하게 상승을 결국은 이제 한 1, 2, 3, 4, 5, 6, 7개월 보유했다면은 한 50%에서 60% 달러만으로도 수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용 외환 보유고로 달러를 방어했어요. 그러니까 환투기꾼들이 아유 재미없다 해가지고 방어하니까 다시 나가버렸는데요. 최근에 다시 이제 일목에서도 뭔가 구름대 매수 신호가 나고 있다. 이 상승 추세를 또 만들고 있어서 저는 이 달러가 결국은 다시 이 15,000원을 넘어가는 그림도 뭐 만일입니다. 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증시가 썩 좋지는 않겠죠. 근데 오늘은 뭐 외국인들이 그나마 좀 최근에 삼성전자나 이런 걸 사고 있으니까 네. 아직은 뭐 그런 가능성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이 달러를 좀 사두는 게 지금 주식들 자꾸 빠지잖아요.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요. 요 관련 ETF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으니까요. 저의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은요. 여기 코드를 찍고 명승부사 노란톡이죠. 오시면은 최근에 좀 투자할 만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좀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품들이 있는데요. 그런 쪽에 자신의 비중에 저는 지난주에 뭐 40%까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수익이 많지는 않아요. 뭐 2, 3%, 3, 4% 정도 나고 있죠. 달러가 올라가면서. 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조언을 드리도록 하니까요. 네. 오셔서 같이 좀 조언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상품이든 종목이든 지금 시장을 이길 만한 것들은 다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얘기해 주셨고 달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에 뭐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의견도 많이 주셔서 우리가 그때 좀 한참 전에 수익을 아주 잘 챙겨 갔었습니다. 근데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제 시총이 상승한 순위 올해 들어서 지금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튬 가격도 이제 좀 바닥을 찍은 마당에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한 소식도 너무 좋게 나와서 포스코 그룹주 ETF 같은 것들을 좀 우리가 매수해보면 어떨까? 갑자기 뭐 이런 상품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포스코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올해 증시 2,200부터 요 기업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도 이제 무료 추천주로 98%를 기록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작년 7월, 8월에 2차 전지랑 엮이면서 저는 이 회사가 이제 철강주와 함께 이제 2차 전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네. 8월 달에 미국 증시도 좀 꺾이면서 공매도 세력이 이기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to be honest with you 말씀드리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to be frankly 네. 삼성전자의 이때 모습 같아요. 과거에 언제 모습이시죠? 좀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가격대가 어느 정도일 때? 여기 차트가 제가 잘 안 되네요. 뒤로 안 가네요. 삼성전자의 네. 아마 뭐 저 지금 고점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9만 원대인 것 같고요. 그렇죠. 한 8, 9만 원대 모습인 것 같아요. 8만 원, 7만 원, 5천 원대. 좀 오랜 조정 기간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때 그림이죠. 근데 그 중간에서도 이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코에 대해서 뭐 많이 투자하시고 있는 분들은 또 제 오픈 채팅방에 계시니까 제가 요걸로 좀 이제 주식 자금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네.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좀 오히려 물타기를 해서 반등에 좀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 필요하신 분들 명승부사 멘토님 오픈 채팅방 지금 바로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팍스 브런치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